20번부터 할 차례입니다. 잘 들어봅시다. 자, 그래서 자연수 a하고 b에 대하여 우리 함수 fx랑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자, x가 5보다 더 작았을 때 x 플러스 5. 자, x가 5 이상일 때는 자, 2x 마이너스 a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고 gx는 x 마이너스 5와 x 마이너스 b를 인수로 갖습니다. 자, 그럼 그때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하는 게 뭐냐면 곱한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이제 미분이 가능해지게 하는 fx랑 gx랑 곱해서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해져야 하겠다. 자, 그러면은 미분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인수들을 곱해줘야 하냐 이거야.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0대개 하는 인수를 곱해가지고 연속을 만드는 거 기억나시죠? 네. 그거의 이제 상위 개념이라고 또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 개념 설명을 한번 하고 갑시다. 자, 이쪽에다가 이제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어떤 상태가 있냐면, 자, 처음에 그 함수가 불연속인 상태가 있다 이거야. 뭐 이런 식으로 1, 마이너스 1, 여긴 0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 함수가 불연속이었을 때, 알겠지? 네, 불연속. x는 0에서 불연속입니다. 그럼 x는 0에서 불연속인 이런 함수에다가 우리가 0대개 하는 인수를 곱해준다면 연속인 상태로 바뀐다 이거야. 자, 그래서 지금 x는 0에서 불연속이니까 x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한번 곱해주면 그럼 1한테 x를 곱했으니까 그때 y는 x가 된다고. 1 곱하기 x는 x니까. 그럼 y는 x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1한테 x를 곱하면 마이너스 x니까 그때는 이런 모양으로. 그럼 0한테 x를 곱한 거 어차피 0이죠. 자, 그러면은 불연속, x는 0에서 불연속이었는데 0대개 하는 인수인 x를 이렇게 한번 곱해줬더니 그 친구가 x는 0에서 연속이 되었더라. 불연속한테 인수를 한번 곱해줬더니 연속으로 변했다. 자, 그런데 얘는 연속이지만 미분은 불가능하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적당히 인수들을 곱해서 연속뿐만이 아니라 미분까지 가능하게 만들고 싶은 거니까, 자,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 0대개 하는 인수를 한 번 더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x축, y축. 그럼 이런 녀석한테 x를 한 번 더 곱했다고? y는 x한테 x를 곱하면 x의 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럼 x제곱은 꼭지점이 원점이고 아래로 볼록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생겨. y는 x제곱. 자, 그리고 마이너스 x한테 x를 곱했으니까 그때는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모양이 생기겠다. 당연히 0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친구는 x는 0에서 당연히 연속이고 심지어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해진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정리해보면 x는 0에서 불연속인 함수가 있었을 때 그 녀석을 연속으로 만들어 주려면 0되는 인수를 이렇게 한번 곱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은 x는 0에서 연속인 녀석으로 변한다고. 자, 하지만 얘는 연속이지만 미분은 가능이다, 불가능이다? 미분은 불가능한 모양이다. 그래서 미분까지 가능하게 만들어 주려면
그런 녀석은 0 되는 인수를 한 번 더 곱해줬을 때 미분까지 가능해진다 이거야. 알겠나요? 자, 연속을 만들려면 인수를 몇 번 곱하면 되고 한 번 곱하면 되고 미분까지 가능하게 만들려면 인수를 몇 번 곱해야 된다? 2번 곱하셔야 하겠다. 그리고 연속이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녀석을 미분 가능으로 만들어 주려면 0 되는 인수를 한 번 더 곱하면 미분이 가능한 상태로 변한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거 전 모양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 불연속도 자극한, 우극한이 각각 존재하지만 다른 불연속이 있다고 했고 애초에 자극한, 우극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불연속도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거 전 모양이 이렇게 됐었죠. 뭐 이렇게 y는 x분의 1 거기에다가 x를 곱하면은 뭐 1이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뭐 y는 마이너스 x분의 1 거기다 x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뭐 0에서의 함수값 0으로 이렇게 찍어줄 거고요. 그런 녀석한테 x를 한 번 더 곱한 거 밑에 있는 모양으로 넘어간다고.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이나 두 번째 그림도 불연속이지만 불연속도 우리가 구분을 해주자 이거야. 자극한, 우극한이 존재하지만 같지는 않은 불연속. 자극한, 우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불연속. 발산하는 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네. 자, 요런 위계 관계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20번 문제를 보시면 좀 더 쉽게 간단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20번 문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함수가 어떤 모양이 됐냐. fx가 5를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5의 왼쪽 부분에서는 y는 x 플러스 5라고 했으니까 기울기 1짜리 y절편이 5가 되고요. 5 넣으니까 10이 이렇게 나오는 자, 그런 모양입니다. 5 넣었더니 10 이렇게 나오고 자, 여긴 흰색 동그라미. 자, 그럼 5의 오른쪽 부분에서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 2x-a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어. 그럼 얘는 2분의 a에서 이렇게 꺾여가지고 접어 올라간 모양으로 생긴다고. 그럼 이제 a의 값에 따라서 그 꺾여 접어 올라간 부분이 뭐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딱 5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보다 더 왼편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a하고 b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2분의 a는 양수라서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것 같아. 알겠지? a가 충분히 더 작은 녀석이었을 때. 자, 요렇게 생길 수 있겠다. 요렇게 올라가는 부분만 이렇게 등장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이런 그림은 어떤 모양이냐면 우리 a의 값이 10보다는 작거나 같았을 때 이런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a가 10보다는 작거나 같았을 때. 자, 그 다음에 이번엔 a가 10보다 더 커지면 어떤 모양이 되냐. 자, 아까 2분의 a에서 꺾인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2분의 a가 5보다는 더 크다 이거야. 그러니까 꺾이는 부분이 나타난다 라는 거죠. 그럼 꺾이는 부분이 나타났을 때 우리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긴다. 이렇게. 여기가 2분의 a. 자, 그리고 그림을 여기다 그려볼까?
또 어떤 그림도 있냐면 자, 요런 모양의 그림도 생길 수 있어요. 자, 얘는 5에서 연속이 되는 모양인 거죠. 자, 그럼 5에서 연속이 되려면 우리 A가 얼마가 돼야 되냐? 자, 5 집어넣었을 때 10이 딱 나와야 하니까 A가 20이 됐을 때 모양인 거야. 얘는 A가 20. 그러니까 얘는 10보다는 크면서 20보다는 작은 모양. 자, 그럼 A가 20보다는 더 커지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자, 우리 A가 20보다는 컸을 때 자, 5 되기 전까지는 요런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5 다음부터는 또 요렇게 생기는 모양이 나옵니다. 네, 다 정리하고 있나요? 네, 조금 기다려 줄 테니까 네, 그림만 한번 그려보죠. 다 그렸어? 겹쳐 놓으면은 헷갈리지 않겠어? 괜찮아? 자, 요런 모양으로 생긴다. 그래서 이제 요 V자 모양이 점점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요렇게 연속적으로. 내가 딱 떼서 그린 거라고.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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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경우를 나눈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x는 5에서 불연속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연속과 불연속, 뭐 미분 가능, 불가능 이런 걸 따지는 거니까 우리 함수의 상태가 x는 5에서 불연속이다. a가 10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 자, 그리고 a가 10보다 더 크고 20보다는 더 작았을 때는 x는 5에서 여전히 불연속이고요. 불연속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2분의 a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부분이 생긴다 이거야. 자, 이렇게 꺾여지는 부분은 연속이지만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은 우리가 x는 5에서 불연속이면서 x는 2분의 a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한 부분이 이렇게 생기겠다.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한 부분이다. 연속이지만 미분은 불가능하다. 자, 그리고 a가 20이었을 때는요. x는 5에서는 이제 연속인 모양이고요. 여기 2분의 a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한 부분이 되겠네요. x는 5, 그리고 x는 2분의 a에서 모두 연속이지만 미분은 불가능하다. 둘 다 연속이지만 미분은 불가능한 모양이다. 자, 그리고 a가 20보다는 더 컸을 때는 x는 5에서는 불연속이고 불연속이면 당연히 미분 불가능한 부분인 거야. 자, 그리고 또 x는 2분의 a에서는 연속이지만 미분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연속, 불연속, 미분 가능, 불가능을 이렇게 나누어서 그림을 그린 거라고. 자, 그러면은 곱한 함수가 이제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게 되려면 어떤 인수들을 우리가 추가로 더 곱해줘야 하는가, 요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 된다고. 자, 그럼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자, 불연속인 부분이 있어요. 그럼 불연속인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x-5라고 하는 녀석을 한번 곱해주면 연속으로 변하겠다 이거야. 알겠지? 불연속한테
0 되는 인수를 한번 곱해주면 연속이 된다. 하지만 연속이라고 무조건 미분이 가능한 건 아니잖아. 우리 앞에서 개념 부분에서 이미 했다고. 어디? 여기서 했다고, 여기서. 연속이지만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불연속한테 인수를 한번 곱해주면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한 모양. 그럼 미분까지 가능해지려면 그런 인수를 몇 번 곱해야 된다? 2번 곱하셔야 미분까지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x는 5에서 불연속 이런 녀석은 gx가 x-5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한다 이거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x-5의 제곱이 되려면 b가 5가 되는 모양이겠네요. 자, 그러면은 그 a하고 b의 순서상이 a가 10 이하인 자연수 10개가 있는 거고, 그때 마다 우리 b가 5가 돼야 되니까 뭐 1하고 5, 2하고 5, 3하고 5, 점점점 10하고 5 이렇게 해가지고 총 10개의 순서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알겠니? 네.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불연속인 부분도 있고, 연속이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부분도 존재한다 이거야. 자, 그럼 너네 두 부분 모두 미분이 가능한 상태로 우리가 바꿔주고 싶어. 자, 그러면 x는 5에서 불연속이니까, 우리 gx는 x-5를 한번 인수로 가지고 있을 때 연속으로 바뀌어. 하지만 연속이지만 미분은 가능이라고 불가능이라고? 미분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그럼 미분까지 가능하게 만들어 주려면 x-5가 하나 더 필요하다. x-5의 제곱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x는 5에서는 이제 미분이 가능한 상태로 변하는 거야. 하지만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 여기 부분도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자, 그래서 x가 2분의 a일 때 연속이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모양. 그럼 미분이 가능한 상태로 바꿔주려면 그런 인수를 한 개만 더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x-2분의 a가 이렇게 하나 더 필요한 거야. 근데 gx는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인수를 3개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이런 모양이 되어야 조건을 만족하는데 우리 gx가 인수를 2개만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녀석은 없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림으로 넘어가시면요. 자, 이번에는 a가 20일 때. 자, a가 20일 때는 연속이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부분이 이렇게 2개가 나와. a가 20이니까 2분의 a는 딱 10이 되는 거지. 여기는 a의 값이 20이라고 딱 정해진 거니까. 자, 그러면은 연속이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너는 인수를 한번 곱하면 이제 미분 가능으로 변한다고. 그래서 그때 gx가 x-5를 인수로 하나 가지고 있어야 5에서 미분 가능한 상태로 바꿔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x는 10에서도 연속이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모양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럼 걔도 미분이 가능한 상태로 바꿔주려면 x-10이라는 인수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셔야 fx랑 곱해졌을 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을 만든다 이거야. 알겠지? 그럼 얘는 딱 인수 2개면 충분하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a가 20일 때 우리 b가 10인 경우 20하고 10 이렇게 순서상이 몇 개가 나온다? 한 개가 나오네요. a는 20, b는 10.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림은 사실 두 번째 한 거랑 똑같은 거야. 상황이 이렇게 주어진 우리 함수의 상태가 똑같은 상태인 거잖아. 그치? x는 5에서 불연속이고요. 너도 x는 5에서 불연속. 여기 x는 2분의 a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하죠? 여기도 x는 2분의 a에서 연속이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모양인 거잖아. 그럼 얘도 똑같이 우리 gx가 이런 모양일 때 조건을 만족하는데 그렇게 되는 gx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gx는 2차니까. 이렇게 인수 3개를 가질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종합해 보면 조건을 만족하는 A하고 B 순서쌍은 10개 1개 더해서 11개가 존재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쉽게 시간 안에 해결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 불연속과 연속, 미분 가능의 위계 관계를 알아야 된다고. 알겠죠? 불연속에 인수를 하나 곱하면 연속. 하지만 미분은 불가능. 그러니까 인수를 하나 더 곱해준다면 그때는 미분이 가능한 모양으로 바뀌겠다. 그리고 불연속도 그냥 불연속만 있는 게 아니라 자극한, 우극한이 존재하는 하지만 다른 불연속이 있는 거고 아예 발산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불연속도 생긴다는 거. 아시겠죠? 네. 자, 20번 해설을 이렇게 해봤고요. 자, 다음에 21번으로 가죠. 자, 21번.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배 fx는 x 더하기 1 곱하기 f 프라임 x를 만족시킬 때 자, f 3의 값을 구해봅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fx라고 하는 함수가 지금 다항함수라고 이렇게 나왔다 이거야. 알겠죠? 지금 이제 2차 함수라고 명확하게 나왔네요. 자, 그래서 fx가 만약에 다항함수라고 나오면 그 녀석의 차수와 개수를 추론하는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몇 차 다항식인지 처음부터 이제 찾아줘야 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고. 여기서는 아예 2차 함수라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너를 가지고 개수 비교하면서 미지수들을 찾고, 근데 그냥 개수 비교만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숫자들을 대입해서 미정 개수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수치 대입법을 좀 적절히 섞어가지고 이용할 수 있다면 계산 과정을 조금 줄일 수 있다. 문자 개수를 좀 줄여가지고 그럼 계산이 좀 편해질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싹 보면 fx의 2배를 한 것이 x 더하기 1이랑 f 프라임 x랑 곱한 거랑 같대. 그러면은 그냥 개수 비교하는 거 우리 할 수 있다고. 얘가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fx는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뭐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해가지고 여기다 쏙 넣고 미분해서 여기다 쏙 넣고 할 수 있다고. 근데 우리는 세상을 좀 스마트하게 살아야지. 그쵸? 네, 그냥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 혹시 숫자들을 대입해서 우리가 좀 먼저 정보들을 A하고 B에 대한 정보들을 좀 끄집어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고. 자, 그래서요 이렇게 0을 만드는 그런 인수가 곱해져 있을 때 우리가 수치 대입법을 많이 쓰잖아요. 자, x한테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넣어봤다 이거야.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우변이 0이 돼서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나온다. f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다고. 자, 그러면은 f 마이너스 1이 0이면 fx가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이거죠. 네,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뭔지 모르는 1차인 인수 하나를 이렇게 더 추가로 가지고 있는 거야. 뭐 문자는 A로 하든 뭐 B로 하든 뭐 플러스 A든 마이너스 A든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대로. 자, 그런 다음에 fx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돼요. 자, 여기다 이제 집어 넣으면 되겠다. 자, 그럼 2배 fx x 더하기 1 x 더하기 a는 x 더하기 1 한테 f 프라임 x가 곱해져 있어. 자, 그럼 요거 이제 미분하는 거야. 자, 미분하고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하고 미분. 자, 곱의 미분법 써보니까 2x 더하기 a 더하기 1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양변에 x 더하기 1 이렇게 나눠주시면 사라지고요. 2x 더하기 2a가 2x 더하기 a 더하기 1이랑 같으니까 2x도 이렇게 없어지고요. a 왼쪽으로 이항해서 넘기면 자, a의 값이 1 이렇게 나오네요. 됐니? a는 1. 자, 그러면 a가 1이니까 fx는 x 더하기 1에 제곱이 되고 거기다가 3을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자, f3은 16이 나오겠다. 자, 간단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2번. 자,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우리 함수 gx가 x-4분의 1 너는 x가 4가 아니었을 때 x가 4였을 때는 그 함수 값이 2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hx는 fx랑 gx랑 곱한 녀석인데 자, 그런 녀석이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되어야 하고 h 프라임 4는 6이 돼야 된대. 자, 그러면은 fx가 0되게 하는 인수를 몇 개나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이제 확인해 보자 이거야. 자, 그러면요. 우리 g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x는 4에서 함수 값이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x가 4가 아니었을 때는 유리함수의 모양으로 이렇게 생기겠대.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최고차 함계수가 1인 어떤 3차 함수 fx를 곱해가지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게 만들어 봅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미분이 가능하려면 일단 연속인 함수가 되어야 하잖아. 자, 그래서 fx는 누구를 인수로 가지고 있냐면 x-4라고 하는 인수를 일단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x-4라고 하는 인수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왜냐면 얘는 발산하는 모양이니까. 그럼 x-4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으면 연속인 모양이 된다고. 알겠니? x-4의 제곱을 가지고 있으면 연속인 녀석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해지는지 아니면 불가능해지는지 확인을 해봐야죠. 그쵸? x-4의 제곱. 자, 그리고 여기 뒤에 뭔지 모르는 인수가 하나 더 있을 거라고. 자, 그러면은 hx가 x가 4가 아니었을 때 우리 x 빼기 4분의 1에다가 이런 녀석이 곱해지는 거잖아. 그쵸? 저런 녀석이 곱해진다. 자, 그러면은 x 빼기 4분의 1 하나가 약분돼서 사라지고
x-4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뭔지 모르는 인수가 하나 더 곱해져. 자, 그리고 x가 4였을 때는 우리 f4가 빵이니까 이렇게 0이 나와. 자, 그러면은 여기 위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0이 나오니까 극한값이 함수값이랑 같아지니까 이제 연속이 됐다고. 그치? 연속. 자, 그리고 미분이 가능한지도 봐야 되는데, 자, 여기는 4가 아니었을 때 이렇게 함수가 하나만 나왔으니까 아까랑은 좀 다른 상황이다 이거야. 알겠지? 이것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아까 같은 모양에서는요. 우리 다시 아까 방금 전에 했던 거 다시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모양.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얘는 극한 값이 자극한 우극한 값이 각각 존재하지만 값은 다른 경우라고 했잖아. 자극한 우극한 값은 각각 존재하지만 두 녀석이 같지는 않은 불연속. 만약에 너한테 인수를 하나 곱해 주시면 (1한테) x를 곱했으니까 y는 x가 되고 마이너스 (1한테) x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x가 돼서 이렇게 꺾인 모양이 만들어졌었지. 그래서 그때는 x는 0에서 연속이었지만 미분은 불가능했었다. 근데 모든 불연속인 녀석이 연속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인수를 하나 곱하면 이렇게 연속으로 만들어졌을 때 전부 다 미분이 불가능한 상황이 나오는 건 아니야. 알겠죠? 어떤 녀석들은 미분이 가능한 모양으로도 만들어진다고. 자, 특히 이런 녀석들. 만약에 우리 함수가 자극한하고 우극한이 존재해서 그 값이 이렇게 1로 똑같았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극한 값은 존재해. 자극한과 우극한이 똑같아서. 근데 함수 값은 0이라 가지고 지금 다르다 이거야. 그럼 이런 녀석한테 우리가 만약에 0되게 하는 인수인 x를 이렇게 곱해주면 그 모양이 0한테 0을 곱했으니까 일단 함수 값은 0이 되고요. 1한테 x를 곱하면 뭐가 돼? x. 또 왼쪽도 1한테 x를 곱하면 x가 되는 거잖아. 그럼 그런 녀석은 x는 0에서 연속이고 미분까지 가능해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불연속한테 인수 하나 곱해주면은 무조건 연속이고 미분 불가능이야 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어떤 불연속은 인수를 하나 곱해줬을 때 연속이면서 미분까지 가능한 상황으로 오기도 한다고. 알겠죠? 자, 이런 거 이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그런 모양이라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인수들을 하나씩 곱한 과정을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된다고. 자, gx가 x-4분의 1 x가 4가 아니었을 때 x가 4였을 때는 2. 자, 그럼 여기에다가 x-4를 계속 거듭해서 곱해보면요. gx한테 자, x 빼기 4를 한 번 더 곱했어. 자, 그러면 여기도 곱해지고 여기도 곱해질 거 아니야. 그럼 얘한테 x-4를 곱하면 1이 이렇게 나온다고.
x가 4가 아니었을 때, 그럼 x가 4였을 때는 어떻게 되냐? x-4는 4 넣으면 0이니까 0을 곱하면은 그때는 0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우리가 gx한테 x 빼기 4에 제곱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 x-4를 한 번 더 곱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 그럼 그때는 x가 4가 아니었을 때는 x-4가 되고요. x가 4였을 때는 이렇게 0이 된다. 그래서 그 모양을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아까 그렸던 것처럼 자, 너는 x가 4일 때는 2가 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유리함수의 모양. 그럼 거기에다가 우리가 x-4를 한 번 더 곱해주면 x-4를 한 번 더 곱해주면 1 이렇게 나오고 x가 4였을 때는 0. 그럼 너한테 x-4를 우리가 한 번 더 곱해주니까 그때는 x-4 이렇게 된다고. 4 넣으면 0.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거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해서 그 값이 같았더라 이거야. 우리가 아까 설명했을 때는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녀석이었잖아. 우극한은 1이었고 좌극한은 -1. 이렇게 다른 녀석이었을 때는 인수를 하나 곱했을 때 연속이면서 미분이 불가능한 모양이 나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인수를 한 번 곱해주면 미분까지 가능한 모양이 바로 뜬다. 자, 그래서 이때는요. 우리 fx가 x-4라고 하는 인수를 3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2개만 가지고 있어도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이거야. 자,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뭔지 모르니까 미지수 넣어서 세워보시면 되죠. x 빼기 k. 자, 그럼 얘가 미분에서 4를 집어넣으면 6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h'4가 6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hx를 구해야지. hx는 여기 hx가 x 빼기 4분의 1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여기다가 x-k 하나만 더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hx는 x-4랑 x-k 다음에 그거 미분해서 4를 집어넣어. 그럼 h'x는 너 미분하고 x 빼기 k 그대로 더하기 너 그대로 하고 요거 미분이니까 x 빼기 4. 그럼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4 빼기 4는 0이니까 사라지고 4-k만 남는다. 그럼 4-k가 6이 되려면 우리 k는 -2가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k한테 -2를 집어넣고 여기가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f0의 값은 16 곱하기 2니까 32. 그래서 22번은 조금 특이했다. 요 부분이 좀 특이한 거다. 이렇게 인수 한 번만 곱해줬을 때 바로 미분이 가능한 모양으로 간다고.
정리되셨으면 23번 한번 볼게요. 자, 친절하게 그림까지 다 그려져 있네요. 자, 실수 t에 대하여 직선 y는 t가 우리 곡선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라고 하자. y는 t와 만나는 점의 개수. 그러니까 만나는 점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교점 개수에 대한 이야기. 알겠지? 만나는 점, 이제 교점을 말한다고. 교점 개수. 자, 그러면은 교점 개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면 제발 뭐라고 했어? 상준아, 제발 뭐라고? 그림을 그려 라고 했잖아. 기억나 안 나? 제발 그려. 얘는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실제 문제가 그림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그렇다면 제발 그림 좀 그리셔라. 자, 그럼 그림을 그리고 y는 t와 만나는 그 점의 개수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ft라고 했다.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너가 t에 대한 함수다. 그러니까 t의 값이 변할 때마다 교점 개수가 하나씩 정해진다는 소리죠. 자, 그럼 그런 t가 음수였어. 여기 y는 t가 아래쪽에 이렇게 있었어. 그럼 t가 음수일 때는 교점이 생기는 거야, 안 생기는 거야? 교점이 안 생기는 거지. 그럼 t가 언제부터 교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t가 0이었을 때 교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0이었을 때 교점이 몇 개 생기는 거야? 2개 생긴다고. 딱 정확하게 t가 0이었을 때 교점이 2개가 나온다. 자, 그리고 0보다 살짝이라도 더 커. 우리 t가 0보다 살짝이라도 더 크면 그때는 교점이 몇 개가 나오는 거야? 4개가 나오는 거야. 언제까지? 얘가 꼭지점하고 이렇게 만나는 순간까지. 만나기 전까지. 알겠죠? 자, 그럼 꼭지점의 y좌표는 우리 x에다가 1을 넣어보면 되겠죠? 여기 딱 가운데 1이니까 1을 넣어보면 꼭지점의 y좌표가 나온다고. 자, 1 넣었더니 1이 이렇게 됐어. 얘는 t가 1이었을 때. 그러니까 빨간색 녀석은 1 되기 전까지. 그럼 보라색과 같았을 때는 교점이 딱 3개가 이렇게 나오겠다. 자, 그럼 그거보다 더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t가 1보다 더 커지면 그때는 교점 개수가 2개가 된다 이거야. 자, 이런 걸 우리가 t에 대한 함수로 다시 ft를 그려보면, 자, 이렇게 그리면 돼. 자, 여기 ft. 여기 무슨 축? t축. 알겠지? x축 아니야. t축이야. t의 값에 따라 교점 개수가 정해지니까. 자, 그러면은 t가 0보다 더 작았을 때, 우리 그림이 여기 파란 색깔 같았을 때 그때는 교점이 생기지 않는다. 교점 개수는 빵개. t가 0이었을 때는 그 교점이 몇 개 되고 2개가 되고, t가 0보다 살짝이라도 더 크면 몇 개가 나온다? 4개가 나온다. 언제까지 4개가 나온다고? 1 대기 바로 전까지 4개가 나오고,
우리 t가 1이었을 때는 교점 개수가 3개가 된다. 그리고 t가 1보다 더 커지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2개가 나온다.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y는 ft에 대한 그래프예요. 자, 그림도 그릴 줄 알아야 돼.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2차 함수 gt가 있어서 ft 곱하기 gt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 때. 자, 그러면은 ft는 t가 얼마일 때랑 0일 때랑 우리 t가 얼마일 때 1일 때 불연속이니까 연속을 만들어 주려면 인수를 한 번 더 곱해줘야 하겠다. 자, 그러면은 gt, 2차 함수 gt 너는 0 넣어서 0 되는 인수 하고 1 넣어서 0 되는 인수 t하고 t-1을 하나씩 갖고 있겠구나. 아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f3 더하기 g3의 값을 구하래요. 자, f3은 1보다 크니까 3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g3의 값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3 곱하기 2는 6이 돼서 자, 너네 둘이 더하시면 네, 정답이 8이 나오네요. 그래서 개수 관련된 문제 나오면은 제발 그리자. 제발. 자, 되셨죠? 자, 다음에 24번입니다.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랑 gx에 대하여 자, x가 0보다 더 작았을 때 f하고 g하고 더한 녀석은 x제곱 더하기 4라고 했고 x가 0보다 더 컸을 때 fx 빼기 gx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8이라고 했을 때 우리 함수 fx는 x는 0에서 연속이라고 했고요. 자,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갔을 때 gx랑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갔을 때 gx는 6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때 f0 0에서의 함수 값을 이렇게 구하래. 자, 그럼 fx는 x는 0에서 연속이라고 했고 gx는 당연히 불연속이 될 거야. 왜냐면 gx가 연속이면 자극한, 우극한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똑같은 거 둘이 빼면 0 나와야 되잖아. 근데 0이 아니라 지금 6이 된다고 했으니까 gx는 불연속일 거야. 자극한이랑 우극한이랑 다르다고. 근데 fx는 x는 0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자극한하고 우극한하고 함수 값 세 가지가 모두 어떻다? 똑같다. 자, 그러면은 우리 gx에 자극한과 우극한이 나왔으니까 구해보러 가야죠. 그럼 자극한은 어디서 구합니까? 당연히 x가 0보다 어떨 때? 작을 때에서 자극한을 구할 거라고. 그러니까 x가 0을 향해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는데 0보다 더 작은 곳에서 0을 향해 다가가야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자극한은 x가 0보다 더 작을 때에서 찾는 거야. 자, x에다가 0을 그냥 대입하는 게 아니라요. 극한으로 보내준다고. x가 0을 향해 다가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 자, 리미트 x가 0 왼쪽으로 갔을 때 리미트 x가 0 왼쪽으로 갔을 때 fx 더하기 gx
요 녀석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x가 0 마이너스로 가면 극한 값이 이렇게 4가 나온다. 자, 그러면은 fx는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좌극한이 곧 함수 값이랑 같은 거고 gx의 왼쪽 극한만이 남는 거야. 알겠지? 자, 그렇게 고쳐 써보면 f0 더하기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갔을 때 gx는 4가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x가 0 플러스로 가겠죠? 0보다 더 큰 거? 자, 그럼 x가 0보다 더 큰 쪽에서 0을 향해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고 있을 때 우극한이 나올 거라고. 근데 fx의 우극한은 함수 값이랑 같은 거니까 f0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빼기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갔을 때 gx. 자, 요렇게는 너가 0 집어넣어서 이렇게 8이 나오겠다. 알겠니? 자,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게 gx 0 좌극한에서 우극한을 빼면 얼마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6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너네 둘을 변끼리 더해주겠다 이거야. 그럼 f0 더하기 f0이니까 2배 f0이 될 거고 좌극한 빼기 우극한 이렇게 되니까 좌극한 빼기 우극한은 왼쪽에 6이라고 적혀있죠. 자, 그렇게 4하고 8하고 더하면 12가 되고요. 양변에 6을 빼고 2로 나눠주면은 우리 f0이 3하고 구해지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됐다. 자, 다음 25번. 자, 우리 함수 f가 x제곱 더하기 1 걔는 x의 크기가 2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2x 더하기 3 x의 크기가 2보다는 더 컸을 때. 자, 그럼 너에 대하여 f 마이너스 x 곱하기 fx 더하기 k가 x는 2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자, 우리 상수 k의 값을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연속이 된다 했을 때, 연속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몇 가지 조사해야 한다? 3가지. 지난 시간에 했죠? 3가지. 누구랑 누구랑 누구?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3가지를 조사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조사한다고. 자,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이렇게 이제 3가지를 조사합니다. 자, 그럼 좌극한이라고 했으니까 자, 리미트 x가 2보다 더 작은 쪽으로 가고 있을 때 f-x하고 fx 더하기 k하고 이렇게 곱하겠대.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x는 어디로 가냐 이거야. 합성함수 극한이라고 했잖아. 우리가
어디로 가까이 가는지 값만 보는 게 아니라 방향까지 한 번 더 고려를 해줘야 한다고. 그럼 x가 2를 향해 가는데 2보다 더 작은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부호를 바꾼 우리 마이너스 x는 일단 마이너스 2를 향해 가는 건 알겠어요 이거야. 2의 부호 반대로 바꾸면 마이너스 2니까. 자, 그럼 부호를 반대로 바꿀 때 방향까지 반대로 바뀐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방향까지 반대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2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잘 이해가 안 되면은 그림을 그려보면 돼. 누구의 그림을 그려봐. 마이너스 x의 그림을 그려보면 된다고. y는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생겼잖아. 자, 그러면은 x가 2를 향해 다가가는데 2보다 어느 쪽에서 간다? 작은 쪽에서 가겠다. 여기 2가 있어. 2보다 더 작은 쪽에서 2를 향해 다가가겠다 이거야. 그렇다면 그 녀석은 마이너스 2를 향해서 오는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잖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2보다 더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2보다 더 어떤 거다? 큰 녀석이 되겠다. 알겠니? 위에서 내려오니까. 자, 그래서 저 녀석이 마이너스 2 플러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너는 위에다가 대입해야 되냐 아니면 아래다가 대입해야 되냐 이거야. 알겠죠? 자, 너는 어디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겠냐. 자, 이렇게 범위가 나와 있다고. 자, 여기다 수직선 하나 그어볼게. 마이너스 2하고 2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이 부분을 x의 크기가 2보다 어떤 부분이라고 불러? 작은 부분이라고 부르잖아. 그리고 그 녀석의 바깥쪽 부분을 x의 크기가 2보다 더 큰 부분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라고 하면 마이너스 2에 가까이 가는데 두 가지 방향이 있어서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2를 향해 다가간다 라고 했잖아. 이런 애가 마이너스 2 플러스라고.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는 어디다가 대입해야 돼? 위에 거에다가 대입하면 된다고. 내 말 이해됐니? 요렇게 가는 거니까. 알겠어?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줘. 그럼 5가 이렇게 나와. 자, 다음에 우리 x가 2 마이너스로 간다고. 그럼 2 마이너스는 또 위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야? 아래에다 넣어야 되는 거야? 또 여기 수직선 내가 그려놨잖아. 2를 향해 가는데 2보다 더 작은 곳에서 2를 향해 가까이 다가간다고. 오케이? 자, 요렇게 2 마이너스가 여기에 됩니다. 파란색 녀석이죠. 절대값이 2보다 더 작은 거. 걔도 마찬가지로 위에 거에 넣어주시면 되겠다. 그럼 얘는 5 더하기 k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걔네 둘이 곱하면 25 더하기 5k가 나온다. 자, 이제 우극한. 자,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갔을 때 f-x 곱하기 fx 더하기 k. 자, 똑같이 한 번 더 하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x가 2 플러스로 가. 그럼 마이너스 x는 부호를 반대로 바꾼 거야.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럼 마이너스 2의 왼쪽 극한은 또 어디에다가 넣어야 하는가? 마이너스 2를 향해 가는데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2를 향해 한없이 가까이 다가갑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빨간색.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쪽. 거기는 절대값이 2보다 어떤 거야? 큰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럼 너는 7이 이렇게 나온다. 자, 거기다 곱하기. 자, fx, x가 2 플러스로 가니까 자, 2보다 더 크면서 2를 향해 한없이 가까이 다가갑니다. 자, 여기 화살표가 2 플러스가 된다고. 그럼 2 플러스는 크기가 2보다 더 큰 거니까 너한테 집어넣으면 된다.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되면서 k 마이너스 1. 그럼 너는 계산해 보니까 7k 마이너스 7. 자, 함수 값은 등호가 들어있는 쪽이니까요. 함수 값은 뭐랑 같은 거야? 여기다 넣은 거랑 같은 거지? 그러니까 함수 값은 좌극한하고 똑같겠네요. 자, 그럼 좌극한, 우극한, 함수 값 너네들이 모두 같아야 하니까 25 더하기 5k와 7k 마이너스 7이 같아져야 돼. 그럼 2k가 32 되는 거니까 자, 우리 k의 값이 16이 나오네. 자, 그래서 상수 k 값이 16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모의고사 문제들 25문항을 다 해봤고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변형 문제를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 오늘 같이 풀어볼 거야. 똑같은 거 해보면은 또 자꾸 선생님이 풀어준 거 답이 막 기억나고 하잖아. 그래서 이제 숫자를 좀 바꿔가지고 오늘은 변형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알겠죠?